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5년 만에 대폭 풀립니다.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차난이나 층간소음이 심각하거나 배관이 너무 낡았다면 재건축이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전국 151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세한 내용 최덕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년 전 서울 양천구 목동 9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은 채웠지만 2018년부터 안전진단 평가 중 배점이 50%로 늘어난 구조안전성 항목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정부가 5년 만에 이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골조 노후도를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가 핵심입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주차 공간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과 배관 등 설비 노후도 배점을 모두 30%로 늘립니다. 또 4개 항목 평가 합산 결과 30점 이하까지만 허용하던 재건축을 45점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조건부 재건축이 거쳐야 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중대 오류 발견에 한정해 사실상 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단지 전체에 대해서도 새로이 마련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주공 등 안전진단에 발목 잡힌 단지들의 재건축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혜택이 예상되는 아파트가 전국 151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꽉 막힌 재건축이 활기를 되찾으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호가 인상이나 급매물 회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종 관문인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뒤따라야 재건축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는 이들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기준 완화 방안을 내년 1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중국 당국이 악명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 위드 코로나의 길로 들어서자 중국인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묶였던 발이 풀리고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음성 증명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국내 여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 이봉석 기자입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의 주요 조치들이 해제된 수요일, 베이징 약국은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을 줄여주는 해열제와 기침약 등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이 최근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에 나서자 일부 지역에선 이런 약품이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대체로 삶을 옥죄던 주거지 장기 봉쇄 등 조치들이 사라진 점에 대해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因为这个病毒感觉如果是真的想彻底整治它是彻底消灭它是不太可能的这个我觉得最终还是要相当于是融入生活吧就跟最后进化的跟一个普通感冒一样 여기엔 당국의 발표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상대적으로 약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如果居家不就更好吗现在我有个朋友两口子阳性了你现在都没事了你两口子在家居家吃感冒药就没事了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유전자 증폭, PCR 검사 규정이 사라지면서 국내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수요일 10가지 추가 방역 완화 조치 발표 이후 한 여행 포털에 항공편 순간 검색량이 160% 증가했다는 중국 매체 보도도 나왔습니다. 후난성 장자재 쌍지연이 춘제 때 귀성을 환영한다고 밝히자 과거엔 말리더니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게 누리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인데요. 미국 주정부들이 이 틱톡을 규제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예 미 전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인디애나주는 중국 당국이 정보 접근 가능성을 숨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사우스다코타 주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겨냥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와 산하기관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장비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겁니다.
이에 주 관광부는 6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틱톡 계정을 삭제했고 주 공영방송도 동참했습니다. 사우스다코다 6개 공립대학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틱톡을 금지한 것은 2020년 네브래스카 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주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고 차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아칸소주 주 의원들은 내년 회기에 심의할 틱톡 금지 법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는 틱톡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산 기술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비상 사이버 안보 명령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각 주의 조치들은 민간의 사용까지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 틱톡에 대한 표동적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면적 사용 금지 법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기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유력 의원들은 미국 전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도 금지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틱톡을 겨냥한 법적 조치도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인디애나주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민감한 소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틱톡이 숨겨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고 10대에게 성적 동영상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노출했다며 위반 건당 최대 $5,000의 벌금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다양한 과학기술이 어우러지면서 경기를 더욱 다각도로 즐길 수 있었는데요. 호날두의 헐리우드 액션을 잡아낸 공인구부터 황희찬이 입었던 조끼까지 월드컵에 도입된 과학기술을 박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전 대회들과 달리 오프사이드 논란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 시스템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심판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경기장 내 설치된 추적 카메라 12대와 함께 공인구 알릴라를 통해 작동합니다. 추적 카메라가 선수 관절 움직임을 29개로 세분화해 추적하고 공에 내장된 관성 측정 센서가 1초에 500회 빈도로 공 위치를 비디오 판독실에 전송합니다. 호날두의 거짓말을 잡아낸 것도 알릴라였습니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호날두는 같은 팀 페르난데스가 올린 공이 자신의 머리에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고 환호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 제작사는 호날두가 헤더를 시도할 때는 진동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며 페르난데스의 득점임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일본 스페인 경기에서 생긴 라인아웃 논란도 이 기술로 정리됐습니다. 모두가 공이 라인을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 공이 라인에 걸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6강행을 결정짓는 쐐기골을 터뜨린 황희찬이 입고 있던 검은 조끼 역시 웨어러블 기기였습니다. EPTS라 불리는 이 기기는 선수들의 속도, 체력 등 모든 경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해주는데 우리나라 K리그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해 선수들의 활동량 등을 분석해오고 있습니다. 축구에 접목된 과학기술이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고 전술 변화와 선수들의 안전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상장 폐지를 놓고 법정 분쟁까지 벌어졌던 게임 업체 위메이드의 토종 가상화폐 위믹스가 결국 오늘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됐습니다. 루나, 테라 사태, FTX 거래소 파산에 뒤이은 악재로 가상화폐 시장에 또 한 번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위믹스로 교환한 뒤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주요 거래소가 유통량을 속이고 거짓으로 공시했다는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위메이드는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거래소들의 갑질이라며 법원에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위믹스는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래가 막힌 투자자들은 가격 폭락에 따른 피해는 물론 보유 위믹스를 본인 전자 지갑이나 국내외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들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가짜 계정으로 허위 거래를 일으켜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주된 이유는 검찰의 증거 수집 위법이었습니다. 네, 1심 무죄 나온 데 이어서 2심도 무죄 나오셨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는 20일 예정돼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